안녕하세요. 슈아이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1세기에서 13세기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속하며 북방민족인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의 침략을 받는 시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송나라 통치 시기에 북방에서 거란족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일으켰으며 몽골족이 원을 세우며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까지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서아시아에서는 이슬람 왕조 시대가 열리고 이슬람 종교 지도자인 칼리프 시대에 들어갑니다. 이슬람 왕조인 아바스 왕조에 이어 투르크족이 이슬람교의 기반위에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생기며 이슬람에서 정치 지도자인 술탄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서양에서는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가 분리되며 로마 카톨릭 교황의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서양의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 간의 전쟁이 약 200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십자군 전쟁 또는 십자군 원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11세기부터 13세기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을 우리나라와 세계사를 비교하며 연대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세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인데 중국 송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후 약화된 틈을 타 북방에서는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우고 송나라와 전국을 양분하고 있었으며 고려에도 침입을 하게 되는데 크게 3차례 침입을 하게 됩니다. 1차는 고려가 송과는 국교를 맺고 거란을 견제하자 960년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이때 서희가 고구려의 옛 땅을 돌려준다면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국교를 맺겠다며 강동육주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고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거란은 2차 침입을 하였고 개경이 함락되었으나 거란을 물리쳤습니다. 후에 거란은 고려의 강동육주 반환을 요청하였는데 고려가 거절하자 다시 3차 침입을 하였고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며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었습니다. 1086년에는 문종의 넷째 아들인 의천이 송과 거란의 불교 서적을 모아 속장경을 편찬하였고 후에 교종과 선종을 통합한 천태종을 만드는 위대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숙종 6년인 1097년에는 주전도감이라는 금속 화폐 제작소를 만들었으며 후에 해동통보를 만들게 됩니다. 해동통보는 당시 화폐의 역할로 사용하던 은병이 적은 액수의 거래에 불편하여서 구리로 만든 동전입니다. 중국에서는 천년의 송나라에서 화약과 나침반이 발명됩니다. 서아시아에서는 이슬람족인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셀주크 투르크가 1037년에 건국이 되고 칼리프가 지도자에게 술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칼리프는 종교적인 지도자를, 술탄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주크 투르크는 중동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며 1071년에 예루살렘까지 점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십자군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리되고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그곳에 프랑크 왕국이 건설되게 됩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있던 교황청은 독립지역으로 유지가 되었는데 동로마 제국과 성상 숭배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은 주변의 이슬람, 유대교도들의 개종이 필요하였는데 성모와 예수의 조각이나 그림을 모시는 성상 숭배는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는 카톨릭의 성상 숭배를 우상 숭배로 보고 멸시하였으므로 동로마 제국은 모든 성상을 파괴하게 되는데 이로 교황청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이후 동로마 제국이 독단적으로 자기 영토의 사제 임명권을 몰수하여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관할로 변경시키게 됩니다. 교황청은 동로마 제국이 로마 교황청 산하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동로마 제국은 이미 독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치하던 중 미사에 대한 교리 문제로 동로마 제국에서 로마 교황청을 비난하자 로마 교황청에서는 화해를 위해 사제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 대주교는 비난을 끝끝내 멈추지 않자
사제단은 대주교를 파문에 처하고 대주교는 로마 교황청을 파문에 처하게 되는데, 역사에서는 1054년을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회의 완전한 분리의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066년에는 프랑스 지역에 살고 있던 노르망족의 윌리엄이 영국을 점령해 왕이 되었으며, 프랑스어를 포함한 프랑스 문화가 영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1077년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일리 히사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주교를 임명하는 서임권을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때 주교들과 봉건 귀족들이 황제에게 등을 돌리고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자, 이탈리아 북부 카노사에서 하일리 히사세가 교황에게 굴욕적으로 사과를 하여 파문을 면하게 된 카노사의 굴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으로부터 교황권이 황제권을 압도하게 됩니다. 1096년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가 셀주크 투르크 제국의 침입을 받자 로마 교황청에 도움을 청하고, 교황은 귀족 왕족에 호소를 하며 십자군을 모아 성전을 일으킵니다. 동로마 제국의 우위를 점하고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오랜 성지인 예루살렘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전쟁을 일으켰으며, 십자군은 3년 만에 셀주크 투르크로부터 예루살렘을 점령하며 예루살렘 왕국을 포함해 7개의 십자군 국가를 건설합니다. 이것이 십자군 1차 원정입니다. 12세기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고려시대입니다. 중국 북방에는 거란족 외에 여진족도 있었는데, 이들은 금나라를 세울 만큼 강성해지며 1107년에 고려도 침략해옵니다. 고려에서는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하며 구성을 축조하였습니다. 1126년에는 고려 문벌인 귀족 이자겸이 인종을 제거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척준경과 군대를 이끌고 궁궐에 침입하여 인종을 독살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이자겸은 자신의 딸들이 왕의 왕비가 되고 권세를 독점하였고, 이로 인한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과 폐단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1135년에는 승려인 묘청이 개경은 이미 쇠락한 곳으로 수도의 이전을 주장하였습니다. 고려는 안으로는 이자겸의 난 같은 반란이 일어나고 밖으로는 금나라가 흥하는 등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묘청은 개경파를 제거하고 새롭고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려 거사를 일으켰으나 결국은 개경파인 김부식에 의해 1년여 만에 진압되며, 서경파는 몰락하고 김부식을 위시한 개경 문신귀족들이 정권을 독식하고, 문신귀족들의 독주는 무신을 천대하는 풍조로 이어져 1170년 정중부의 무신정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중부는 의종을 폐하고 명종을 왕으로 올리며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까지 100여 년간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무신들이 집권하며 하극상의 풍조가 만연해지자 1198년 노비인 만적이 자기들의 상전을 죽이고 공경대부가 되어보자는 난을 일으키지만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1145년에는 김부식이 인종의 명을 받들어 고구려에서 통일신라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는데, 이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중국에서는 거란족과 북송이 멸망하고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으며 1127년에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시대로 접어듭니다. 1174년에 살라딘은 이집트에서 수니파인 아이유브 왕조를 세우며 셀주크 투르크에서 독립을 하였고 1187년에 예루살렘 왕국을 점령하였습니다. 12세기의 아일랜드는 바이킹의 지배 이후 작은 소왕국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렌스터라는 동부지역 소왕국에 더모트 맥머로우라는 왕이 있었는데, 서부지역 코노트의 왕 로리 오코너와 갈등을 빚다가 1166년에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맥머로우는 왕위를 되찾기 위해 영국의 헨리 2세에게 군사원조를 요청하고 헨리 2세는 승낙하는데, 영국 영주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맥머로우를 지원한 사람은 노르만 영주 리처드 드 클레어 덱작이었습니다. 그는 강궁, 스트롱보우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드 클레어는 맥머로우의 딸과 결혼하고 맥머로우가 죽으면 렌스터를 상속받는다는 조건으로 아일랜드에 병력을 보내는데
동의했습니다. 맥머로우는 승리하였으나 얼마 가지 못해 죽었고 드클레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맥머로우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왕이 죽으면 서열이 사위가 아니라 동생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불만을 품은 아일랜드 소왕국들은 연합하여 노르망군을 공격하였고 헨리 2세는 직접 군대를 통솔하여 아일랜드를 점령하였고 교황은 헨리 2세를 아일랜드의 국왕으로 인정해주면서 아일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영국과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13세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로 몽골의 침입을 받게 되어 강화도로 천도를 하여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으며 금속활자인 상정고 금예문과 팔만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1270년에는 배중손이 삼별초라는 군대를 만들어 몽골에 항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285년에 승려 이련은 삼국유사를 편찬합니다. 삼국유사에는 삼국과 가야의 왕대와 연대, 고조선 이하 여러 고대 국가의 흥망, 신화, 전설, 신앙 및 역사, 불교에 관한 기록, 고승들에 대한 설화, 고승들의 행적, 효행을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함께 대표적인 고대 역사서입니다. 1287년 문신인 이승유는 제왕운기를 저술하였습니다. 내용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삼국유사와 함께 무신정치, 몽골 침입 등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 알리기 위해 쓰여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서아시아는 몽골 쪽이 원나라, 이란국 등으로 아시아, 유럽을 제패하던 시기입니다. 13세기 말에는 오스만 투르크가 세워지며 몽골에 이어 1922년까지 서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서양에서는 1차 십자군 전쟁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을 손에 넣지 못하자 교황은 다시 교황청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해 예루살렘 점령의 본거지인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 제4차 십자군 원정을 단행합니다. 4차는 프랑스 귀족을 위주로 단행하였고 육로가 아닌 해로로 가기로 합니다. 이때 이탈리아 지역에서 해상수송에 강한 베네치아 공화국의 해상운송을 맡기면서 보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나 십자군의 숫자가 예상보다 적자 베네치아에 지불해야 할 돈이 부족하게 되며 배는 준비되었지만 베네치아는 입금할 금액이 다 채워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발도 못하게 됩니다. 베네치아는 베네치아에 머무르고 있던 십자군에게 음식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위협도 하는 시점에서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합니다. 헝가리가 차지하고 있는 자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은 베네치아의 무역 경쟁 도시였습니다. 베네치아는 십자군의 자라를 공격해 점령하면 십자군이 갚아야 할 돈도 기간을 연장해준다고 제안해 십자군은 할 수 없이 자라를 공격해 점령합니다. 그런데 자라는 기독교 도시였고 이 사실을 안 교황은 노발대발하며 베네치아와 십자군들을 파면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로마 제국은 알렉시소스 3세가 쿠데타를 일으켜 이사키오스 2세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황제가 됩니다. 이사키오스 2세의 아들 알렉시오스 황자가 십자군과 베네치아에 자신을 도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자신이 황제가 되면 막대한 보상금과 그리스 정교회를 로마 카톨릭의 관할로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교황으로부터의 파면을 면하기 바라는 십자군과 동로마 제국에서의 이권을 차지할 계획인 베네치아는 1204년 4월 13일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여 정교회 국가인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뜻밖의 결과와 함께 종결되었습니다. 4차 십자군 원정 결과 콘스탄티노플 일대의 동로마 제국의 옛 영토에는 라틴 제국이 건설되었고 십자군의 일원인 베네치아도 여러 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십자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는 망명정부 역할을 한 니케아 제국, 트라페준타 제국, 이피로스 전제군 주국 등이 들어섰고 이 중 니케아 제국이 다른 세력들을 물리치고 60여 년 만인 1261년 콘스탄티노플을 다시 수복하며 동로마 제국이 재건되었습니다. 1215년 영국에서는 존왕이 마그나카르타 대원장에 서명하게 되는데
이는 군주의 독재에 제한을 가하는 영국 민주주의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 서부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영국 리차드 왕은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리차드 왕 이후 왕위에 오른 존 왕은 과도한 세금을 거두며 프랑스 원정에 나섰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불만이 폭발한 귀족들은 왕에게 반기를 들고 윈저성을 포위하고 대치하였는데 존 왕의 용병들도 도망가자 존 왕은 휴전을 요청합니다. 이에 귀족들은 왕으로 하여금 마그나 카르타 대원장에 서명을 하게 합니다. 마그나 카르타는 왕이 귀족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고 합법적인 판결 없이 시민을 체포할 수 없으며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도 금지되고 국민의 목숨도 판결 없이 뺏을 수 없고 왕이 이를 어겼을 때에는 귀족들이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써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재산 및 인권의 보장과 저항권의 인정이 핵심 내용입니다. 1241년 북해, 발트해, 연안의 북유럽의 상업권을 지배한 북부 독일 도시들과 외국에 있는 독일 상업 집단이 상호교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한자동맹이 성립됩니다. 한자란 원래 유럽 여러 나라에서의 도시 상인들의 조합을 말하였으며 이러한 한자가 12, 13세기경 많이 존재하였고 14세기 중엽 한자 동맹에 가입한 도시의 수는 70에서 80개에 이르렀습니다. 런던, 브리지, 베르겐, 노브고로트 등의 상관을 설치하여 16세기 초엽에 이르기까지 북방 무역을 독점하였습니다. 자체 방어를 위하여 해군을 소유하였으며 자체의 법과 법정을 가졌습니다. 200여 년간 번영을 누렸으나 한자 동맹의 도시들은 신항로의 발견 뒤 급속히 쇠퇴하게 됩니다. 이는 시민들의 세력이 커져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며 후에 교황과 봉건 영주들의 세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대공위 시대는 독일 역사상 신성 로마 황제의 추대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은 혼란기입니다. 1254년부터 1273년까지 19년 동안의 시대를 말합니다. 1254년 호헨슈타우펜 왕조가 단절되고 1256년 대리왕 빌렘이 죽자 정치 상황이 어지러워졌으며 라인 지방의 제후는 영국왕 헨리 3세의 영향 아래 헨리의 동생 리처드를 추대하고 다른 세력은 프랑스 왕 루이 9세의 지지 밑에 카스티아 왕 알폰소 10세를 옹립하여 제위는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교황 그레고리오 10세의 요청으로 열린 프랑크푸르트 선제회의에서 합스부르크가의 루돌프 1세를 황제로 뽑음으로써 대공위 시대는 종결되었습니다. 13세기는 몽골 쪽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인데 마르코 폴로의 아버지와 삼촌은 베네치아에서 무역을 하였는데 몽골 지역에서 무역을 하다가 몽골 제국의 황제인 쿠빌라이 칸으로부터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고 교황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1271년에 마르코 폴로는 아버지와 삼촌을 따라 교황의 편지를 쿠빌라이 칸에게 전달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는 1295년까지 원나라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동방견문록에 남기게 되는데 이 저서는 동양을 서양에 소개하여 동양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고 콜럼부스도 이 책을 가지고 항해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4세기 이후의 세계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